이제 여기가 튀르키예의 아주 비경 중에 하나죠. 그래서 파무칼레입니다. 그래서 파묵이라고 하는 것은 튀르키예어로 목화를 의미하는 거고, 칼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칼레라고 하는 것은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목화, 하얀 목화를 수북이 쌓아놓은 성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파묵칼레라고 하는 지명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돌궐족, 즉 튀르키예족들이 들어온 이후의 지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묵칼레, 목화의 성이다. 눈이 쌓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목화송이가 쌓여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 여기 지금 발 밑에 이제 물이 흐르는데 이게 뜨뜻합니다. 왜냐하면 온천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섭씨 한 35도에서 더운 건 아주 95도까지 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정말 아주 제대로 된 온천수죠. 한국에서는 25도만 넘으면은 온천의 이 법적인 자격 요건은 갖춰요. 근데 여기는 기본 35도 이상이니까 굉장히 양질의 온천이다, 이렇게 보고, 이 온천수 속에 탄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땅으로 와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이게 쌓이게 되면 그 결정층이 하얀색이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수천 년, 수만 년에 걸쳐서 탄산 성분에, 온천수에 녹아있는 탄산 성분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하얗게 이렇게 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그 온천수가 있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온천을 치료, 즉 병을 치료하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온천 목욕을. 그렇기 때문에 이 파무칼레를 장악한 그리스 왕조인 헬레니즘 시대 때,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부하 장군들이 이 전체 지역을 나눠서 통치할 때, 그때 이제 이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이 지역에다가 이제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 이름이 히에라폴리스. 그래서 히에라는 성스러운, 폴리스는 도시. 그래서 성스러운 도시다. 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가 보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스러운 도시다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그 히에라폴리스와 이 파무칼레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파무칼레 온천수에다가 만든 도시 이름이 히에라폴리스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파무칼레의 석회붕하고 히에라폴리스 유적이 같이 섞여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개의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 파무칼레가 이제 이게 유럽 사회에서 서양 사람들이 관광과 이런 어떤 여름 휴가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19세기 말부터예요. 산업혁명이 19세기에 본격화되고 많은 돈을 벌고, 특히 19세기 중반부터 유럽 전역으로 철도가 깔리면서 거리를 극복한 이 국가를 넘어서는 이 피서나 어떤 관광이 활성화가 되고, 특히 이제 서유럽 사람들이 좀 따뜻하고 이러한 튀르키예 지역으로 많이 여행을 오면서 19세기 말에 완공한 오리엔트 특급을 타고 튀르키예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말에 이쪽으로 서양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튀르키예 사람들이 서양한테 홍보하려고 여기에 클레오파트라의 온천이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온천이라는 게 요 너머에 가면 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쓰던 풀이 뭐 한 100m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목욕탕이라고 붙여놨는데 실제 클레오파트라가 왔는지는 불분명해요. 클레오파트라가 튀르키예 남부에 있는 타르소스라는 데 온 건 틀림없습니다. 안토니우스한테 카이사르 암살의 재판을 받으려고 튀르키예 남부 타르소스에 온 건 맞는데, 그리고 거기서 안토니우스랑 사랑이 불붙어가지고 튀르키예의 남부 지역에 머물렀던 건 틀림없는데 여기까지 들어왔을지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오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아주 유명한 온천 휴양 도시이기 때문에 왔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뒤로 19세기 말부터 관광화가 되면서 이 주변에 다 호텔이 있었어요. 여기가 다 호텔이 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유네스코 20세기 말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면서 호텔을 다 철거해라, 자연 경관을 그대로 둬라. 그래서 호텔을 다 철거하고 저 밑으로 보이는 저 지역으로 호텔이 다 옮겨간 거예요. 원래는 이 일대가 호텔이었습니다. 그거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면서 저 밑으로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어떤 지구 차원의 어떤 다른 지역에도 이런 데가 있습니다만, 석회봉이 이렇게 대규모로 아름답게 지형이 돼 있는 데는 여기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 파무칼레는, 목화의 성이라고 불리는 튀르키예 파무칼레는
이 지구 촌민들의 많은 어떤 그 탐방, 여행 탐방 휴양지로서 사랑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보면은 히에라폴리스 북서쪽 끝으로 카메라 한번 팬해 줘 보세요. 그래서 주변이 다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서울로 치면 망우리 공동묘지예요. 근데 이게 그 무덤이 뭐 1, 200년 동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서 누적적으로 이걸 무덤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시대에 걸친 다양한 양식의 무덤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또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무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성벽 안에, 시내에는 무덤을 만들지 않고 시외곽으로 나가는 문 밖에 길 옆으로 만듭니다. 여기가 철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폼페이를 가보더라도 폼페이 북문, 에르콜라노 문이라는데 에르콜라노 쪽으로 가는 에르콜라노 문이라는 걸 지나가지고 양옆으로 무덤이 몇 개 쭉 있어요. 요거 이제 혹시 폼페이 기억이 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저 밑에 있는 프론티누스 문이라고 하는 1세기 말 프론티누스 총독이 만들었던 문 밖으로 쭉 길을 따라 가지고 무덤이 형성된 거죠. 이게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전형적인 무덤은 성문 밖, 도시 밖에 길을 따라 가지고 길 양옆으로 만드는 거다. 여기 와가지고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요게 이쪽으로 보시면, 아이고 기원들이 없으신데 요까지만 걸어오셔야 돼요. 이게 이렇게 둘레석을 이렇게 치고 그 위에 봉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한국의 왕릉이나 귀족릉이라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 세종대왕 영릉을 간다. 그럼 밑에 이렇게 둘레석으로다가 뺑 둘러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흙으로다 봉분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외관상 볼 때는 무덤 형태가 여기서부터 한반도 일본까지가 똑같습니다. 이런 형태의 봉분을 쿠르간이라 그래요. 쿠르간은 이제 그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둥그렇게 반달 모양으로 생긴 그런 봉분 형태의 무덤을 쿠르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부터 일본에까지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 퍼져 있는 둥근 형태의 무덤, 이게 쿠르간인 거죠. 그럼 여기 보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 산에도 보면 있고 여기도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저 산꼭대기도 있죠. 그러면 경주에 가서 보는 또 원성왕릉이든 뭐 이런 것든 선덕왕릉이든 김유신릉이든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왕릉이든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조선 왕릉이든 뭐든 이게 다 지금부터 6,000년 전부터 이쪽 서유럽 지역에서부터 만들어진 쿠르간, 즉 봉분 형태의 이런 무덤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쭉 몽골초를 거쳐서 우리나라 일본까지 넘어간 게 바로 이게 고분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 가면 저기에 제가 가서 보니까 뭐예요? 그 스키타이족, 김한민족 스키타이족의 무덤들이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형태의 봉분 형태의 무덤들이 그대로 이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몽골초원을 거쳐서 한반도까지 들어오는 거고, 그럼 이런 봉분 형태의 무덤이 있고 이제 방향을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면은 잠깐. 그럼 이 봉분 형태의 무덤이 어떻게 되느냐? 저거는 우리는 그냥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묻으면 그만 아니에요.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저 봉분을 제끼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석관 형태처럼 이렇게 횡얼식 석실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다 묻는 게 아니고 요 지하에 석실을 만들어요. 지붕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위에 그냥 흙으로 봉분을 씌운 거고, 요거를 흙을 딱 까고 밑으로 들어가면은 석실이 형성돼 있어서 거기다가 석관을 집어넣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그런 형태가 있고, 그런 게 까진 형태의 무덤이 여기 어디 있는데, 그걸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시는데, 한번 내려와 보세요, 이제. 아이고, 이게 보세요. 이게 이제 길을 따라가지고 양옆으로 쫙, 이게 그냥 저 끝까지. 이게 다 공동묘지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렇게 하고, 요까지만 좀 와보시면, 이게 지금은 폐허가 됐지만 굉장히 아주 화려한 거를 갖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꼭 엑세드라형. 그러니까 부잣집, 폼페이가 도는 게 남아있는데, 부잣집 페리스틸리움 야외 정원에 야외 식당을 만들거든요.
요렇게 반원형으로 생긴 거를 엑세드라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야외 주로 식당으로 쓰이는 건데, 요런 형태로도 무덤을 만듭니다. 요런 형태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에 와서 저기를 보면 건물식으로 완전히 돼 있죠. 그래서 신전 건물식으로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석관들이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석관들이 있고, 저 석관들이 원래는 저기 보이는 봉분형 무덤이 있으면 그걸 까면은 밑에 석실이 있고 저 석관이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다 씌우는 거다 이렇게 되고, 저런 봉분형 형태, 즉 쿠르간 형태, 다른 말로도 티물루스라고도 하는데, 그런 형태 말고 지금 이제 여기서 밑으로 화면이 잘 보이는 이런 거로 보면은 신전 형태, 그리스 로마의 신전 형태로도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밑에 내려가면 신전 형태의 무덤이 잘 남아 있는 게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엑세드라 형태도 있고 신전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석관 모양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해서, 그 경제적인 어떤 그 규모의 차이, 망자나 망자 가족들의 경제적인 그 여유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고, 성물을 굉장히 화려하게 할 수도 있고, 단순하게 그냥 석관 형태로다 이렇게 갖다, 요것도 석관이 아니라 하나의 무덤이에요. 이렇게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백 년간 여기서 그 공동묘지로 활용됐던 이게, 제가 지중해 주변에 참 정말 그 몇 군데만 빼고 거의 다 다녀봤는데, 이렇게 공동묘지가 크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데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여기가 제일 크고, 레바논의 티레라는 데 가면, 티레도 그게 이제 피니키아 도시인데, 거기에도 나름대로 석관이나 이런 무덤들이 거리 형성돼서 꽤 남아있는데, 이거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폼페이 같은 데 가도 굉장히 조금밖에 안 남아있고, 다른 로마 도시를 가더라도 이렇게 무덤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보면은, 이게 그 치료의 도시고 환자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많이 여기서 이제 떠나셨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치료받다가 떠나신 분들 무덤을 만들고, 그럼 그분들이 뭐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다 오기 때문에 이게 혼자 무덤이 아닙니다. 가족의 합동묘예요. 이게 우리식으로 치면 가족 단위의 납골모 만들어가지고 한 분씩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마다 뭐 화장해가지고 한 분씩 다 차곡차곡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안장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것도 신전 형태로 돼 있거나 이런 것도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분 가족 한 분 모시면 또 이렇게 유골함 집어넣고, 되게 여기는 이제 그 화장해가지고 집어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큰 석관에는 그냥 뭐 이게 뭐야 그 전신을 다해서 넣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화장해가지고 화장 항아리로 다 갖다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가족이 아주 이렇게 여러 형제 자매 또 대를 이어서 이렇게 쓰던 무덤의 형식들이다 해서 굉장히 큰 무덤이라 그렇게 이렇게 썩 보고 싶은 유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또 역사를 공부하거나 유적 공부할 때는 분야별로 그 극장이든 오데온이든 볼레테론이든 스타디움이든 원형 경기장이든 신전이든 많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장엄하게 남아있는 무덤 어떤 공동묘지 유적, 이것도 한번 볼만하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신전 형태의 무덤의 전형적인 걸 한번 또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전 형태로 해서 다 무너지고 입구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것도 굉장히 크게, 벌써 이게 무지하게 크죠. 다 무너지고 남은 거니까 이건 뭐 엄청난 부유층이 만들었던 거예요. 올라가는 뭐 기단만 해도 벌써 몇 단 돼 있고 엄청난 규모였는데 다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예. 요거는 뭐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고. 자, 밑으로 보면 이제 저기에 신전 형태의 것들이 잘 보이죠. 이쪽을 한번 와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삼각 페이디먼트로 지붕이 돼 있고 신전 형태의 무덤이 잘 남아 있잖아요. 그죠? 저걸 한번 당겨서 찍어봐 주시면 이제 무덤을 이렇게 신전 형태로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폼페이 가가지고 폼페이 에르콜라나 문에서 신비의 빌라라는 데까지 걸어갈 때 약간 무덤이 몇 개 남아 있는데, 그거 보고도 어우 로마 무덤이 이랬나 놀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보면 뭐 그거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신전 형태, 큰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이거 보세요, 얼마나 컸나. 예. 여기도 그렇고 저기도 굉장히 크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전 형태의 대부분의 여기 있는 것들이
크든 작든 저런 형태로 생겼을 걸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지진으로 무너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중세시대 이후로 새롭게 조성되는 신시가지에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때 돌멩이로다 다 이걸 반출해가지고 다 뜯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폐허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내려가 보시고, 요것도 이제 신전 형태로 잘 만들었을 텐데, 입구만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다 이게 신전, 전부 신전 형태로 남아 있고, 조금만 좀 제대로 이렇게 남아 있는 대부분이 신전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고. 일단 껐다가. 이제 그 1세기 말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서기 90년경에 총독으로 왔던 프론티누스가 기념으로 만든 문이에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따가지고 도미티아누스 문이라고도 하는데, 저 안쪽이 시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밖으로 무덤이, 신전 형태 무덤이 몇 개 보이시죠? 이쪽으로 쫙 무덤이 형성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무덤에서 돌리면은 바로 지금 옆에 저게 총독 프론티누스가 만든 프론티누스 도시문이에요. 북문이에요. 그러니까 도시 밖 바로 앞에다 만든 거니까 나름 그래도 제일 가까운 데 만든 부잣집이라고 봐야 되죠. 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요게 이제 A18번, 그러니까 1세기에 만들어진 A18번 형태의 무덤인데, 이 북쪽이 네크로폴리스, 이쪽이 공동묘지에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거. 거의 손댄 게 아니고 이건 그대로 원형이 남아있는 겁니다. 1세기 거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신전 형태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facade is framed by projecting pilasters. 이게 기둥이 사각형 형태잖아요. 그죠? 대개는 기둥이 이렇게 둥근 형태로 되어 있는데, 컬럼이 여기는 사각형 형태로다가 기둥이 되어 있는 파사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은 페디먼트 형태이면서, 두 프론트 코니스. 양쪽에 코니스 두 개가 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페디먼트 형태의 기둥이에요. Beneath the base is a chamber partially covered by the rock. 그리고 이 밑으로 지하로다가 석실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지하 subterranean chamber partially covered out of the rock. 원래 이 밑에가 돌 지형이었고, 그 밑으로 지하로 파가지고, 그러니까 올라가면 저 위에, 저 높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으로 지하로 판 데다가 석실이 있다. 석실이란다. 저 현실이 무덤을 놓는. 그렇죠. 여기 팠네. 여기 잘 보셨네요. 네네. 정면이고, 예. 측면에서. 네네. 그래가지고 지하로다 이렇게 파졌다라는 걸 그림이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베드가 이 안에 이렇게 무덤, 관을 놓는 관대 두 개가 이 안에 이렇게 놓여 있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아주 여기서도 오리지널이 그대로 잘 남아있는 소신전 형태의 로마 무덤, 1세기에 로마의 귀족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무덤을, 가족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전형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러니까는 프론티누스 문에서 밖으로 해가지고 저 언덕배기부터 해가지고 쫙 일대 이 길 양옆으로가 전부 공동묘지 군이고, 이렇게 웅장한 규모로 남아있는 데가 여기 히에라폴리스밖에 없는 거고. 지금 이제 히에라폴리스의 일종의 북문에 해당하는 시가지가 있고, 시가지의 북쪽에 해당하는 북문에 해당하는 건데, 여기 보신 것처럼 프론티누스 게이트. 그러니까 프론티누스는 뭐냐면, 여기가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러니까 1세기 말에 90년 전후 해가지고 여기서 총독을 했던 프론티누스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이름을 붙여가지고 만든 도미티아누스 황제문, 혹은 총독임을 따서 프론티누스 문이라고 하는데, 옆으로 이제 실물을 보면은
지금은 무너졌습니다만 양옆에 둥근 탑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가운데 세 쪽 아치 스타일의, 전형적인 세 쪽 아치 스타일의 로마의 도시문들인데요. 여기 세 쪽 아치의 특징은 요르단의 제라시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가운데 아치가 높고 양옆의 아치는 좀 낮은데, 여기는 세 쪽 아치의 이 높이가 균일해요. 그래서 좀 그런 독특한 특징을 보이고요. 전형적인 아치 스타일이죠. 이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아주 높아 보이진 않지만 석재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견고하게 아치 스타일로 쌓고, 그리고선 세 쪽 아치로 만들고, 그 내부로 이제 쫙 저기서부터, 지금은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만, 저게 이제 저건 난문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뒤까지 해가지고 약 1km 정도가 길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컸던 도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길 양옆으로, 여기도 컬러네이드가 형성되어 있죠.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여기 들어와 보세요.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뭐예요? 기둥이 쫙 늘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컬러네이드가 형성된, 아까 라우디케아에서 지난번에 본 것처럼 여기도 이제 라우디케아의 시리아 도로처럼 이 메인 도로 역시 양옆으로 기둥이 쫙 늘어서 있던 그런 어떤 번화한 도로죠. 그래서 기둥 양옆으로 다 상점들하고 건물들이 있었던 거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 일로 와보세요. 여기 이제 뭐냐면은 요게 지금은 다 무너졌는데, 요게 화장실, 요건가? 요 뒤에가 화장실인데, 잠깐 일로 한번 와보세요. 라트리는 화장실이, 요가 화장실입니다. 요가. 그래서 요게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를 라트리나라 그러거든요. 라트리나 화장실인데, 지금 털썩 앉는 거는 많이 무너졌죠. 근데 밑에 보면은 여기가 지금 흙으로 다 메워졌지만 여기가 굉장히 깊이 파여가지고 사람들이 이를 보면 그 밑으로 다 떨어져서 처리가 되는 거고, 그 앞에 요것이가 이제 씻는 물 흐르는 거. 저쪽으로 다시 보시면, 예, 이렇게 앞에 있는 홈은 씻는 물 흐르는데, 뒤로 지금은 흙으로 메워져 있지만 저게 깊이 파여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이를 보면은 다 밑으로 해서 하수 시스템, 이 도로 밑이 하수도거든요. 그래서 하수도로 다 빠지게 되는 이게 화장실이에요. 근데 화장실도 어마어마 으리으리하죠. 네. 이런 여기 화장실도 있고,